예, 어법 끝 스타트 보도록 하죠. 62쪽이죠. 페이지 62쪽에 포인트 9 조동사 플러스 헬피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동사 뒤에 이제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은 이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일 때랑 의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추측이나 후회, 유감 등 현재 일에 대한 것일 때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뭐 과거일 때는 이제 뭐 현재 완료를 쓴다 이 말인데, 일단 설명보다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Canada shouldn't take가 있고 have taken 있고 humpback whales of the endangered species list last year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문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제 일치성입니다. 시제 일치이기 때문에 last year가 들어왔죠. 작년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과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야 되느냐? take가 아니라 have taken. 그렇죠?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굳이 문장을 해석할 필요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last year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온다?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적당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의미적으로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Canada shouldn't take humpback whales off the endangered species라고 하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죠. 근데 shouldn't have taken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hould를 쓴 다음에 take를 쓰잖아요. 뭐뭐 하면 안 된다요. shouldn't take를 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shouldn't have taken을 쓰면은 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taken humpback whales off the endangered species list니까 해석부터 하자면 endangered라고 하면 멸종 위기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멸종 위기의 스피스는 종이죠. 다 합쳐서 멸종 위기 종 목록 뭐 리스트에서 take A of B라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또 take A of B. 그래서 A를 B에서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B에 등록이 된 거를 B에 등록이 되어 있는 A를 내려버리다, 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멸종 위기종 리스트에 혹등고래라고 나와있죠. humpback whales라고. 혹등이 hump가 혹이라는 뜻입니다. back은 등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혹등고래라는 건데 이 혹등고래를 멸종위기 리스트에서 빼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실제로는 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여기 아래도 나와 있지만 should have pp를 쓰잖아요.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얘는 실제로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했는데 그랬어야 됐다. 후회나 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뭐 지금 설명하면 그냥 어차피 읽어드리고 뜻이 뭐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확인을 하시고요. 이 둘의 차이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과거를 뜻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should 동사 원형이랑 should have pp 얘네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줄여야겠네. 자, 다음에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죠. 네, 어차피 문제 개수가 별로 안 되니까 제가 같이 풀면 여러분들이 풀 문제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갖고 오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틀린 거는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오는데요. 조동사 간의 의미 차이. 자, 얘는요. 문맥을 따라서 문맥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이런 게 좀 깐깐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법이라고 보면은 그냥 앞뒤 전후에 뭐가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문법적 요소를 파악해서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해석을 해야지만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어떤 게 적당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문법보다는 의미론에 가까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들어가도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보시죠.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가 shows, 보여준다, 나타낸다. 다시 생략이 됐겠죠? volcanoes, 화산이 should have가 있고요. might have가 있어요. should have pp를 쓰면은 뭐뭐 했어야 됐다 이거죠. 근데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어야 됐다 이거고, might have helped 그랬으면은 도와줬을 수도 있다. 그냥 단순히 과거 의미가 되겠죠. 뭘? Many species survived last ice age라고 했어요. 지금 준수학동사 help 들어가면서 many species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survive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동사가 help니까, 준수학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들어간 케이스죠 지금. 많은 여러 종들이 마지막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죠. 마지막 빙하기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화산이 터지면서 많은 종들이 또 많이 멸종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는 빙하기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들어갈 걸로 적절한 건 might가 되겠죠. might have helped. 그렇죠? should have pp를 쓰면은 그랬어야 됐다. 근데 안 그랬다인 겁니다. 그랬어야 됐는데. 이 화산이 그랬어야 되는데 화산이 잘못했네. 이런 문장이 되는 건데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조동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시고 판단을 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풀 때 혹시라도 어려우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목록을 먼저 좀 외우시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외우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ust, 그러니까 이런 거 must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은 뭐뭐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뭐 must have pp를 쓰면은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must를 쓴 다음에 보통 이제 비동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보통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 그럴 것이다. He must be sad. 그는 분명 슬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he must play soccer라고 하잖아요. 그는 반드시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희한하죠? 근데 만약에 he must be playing soccer right now 라고 하면 그는 지금 당장 분명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보통 비동사가 들어가잖아. 그럴 때에는 추측의 의미가 보통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어떨까요? You must be quiet.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분명히 조용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죠. 이럴 때는 너 반드시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다 문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You must be a quiet boy during classrooms. 이렇게 하면은 너는 반드시 조용한 아이가 돼야 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너는 분명 수업 시간엔 조용한 아이일 거야. 이렇게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정법이 나와요. 가정법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어 문법을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깐깐하다고 생각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가정법은. 이게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선생님들도 가정법 같은 걸 가르칠 때에는 좀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동시에 선생님들도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그잼 3레벨, 2레벨, 3레벨 다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했었는데 이그잼 책에서도 가정법을 우리가 했었죠. 일단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는 직설법과는 다른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책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다시 랩업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자세히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핵심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만 설명을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법 과거는 우리가 언제 씁니까?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라든지 또는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럴 때 보통 가정법 과거를 쓰죠. 과거를 쓰는 이유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러 문법을 무너뜨린다. 시제도 일부러 한 단계씩 내려버린다. 왜?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래에 이제 쓰임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주절에는 이러한 조동사들을 써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동사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여긴 또 이제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이 책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비동사는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 were. 그렇죠. 무조건 were입니다. 무조건. 인칭, 뭐 단수, 복수 상관없이 비동사는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과거로 쓸 땐 were. 그게 아니라 다른 동사라고 한다면 단순 과거 시제로 쓴다 이거였죠. know면 you로, run이면 ran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뒤에 주절이 들어갈 텐데 이 주절에서 접속사는 조동사 네 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시면 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시고 얘가 가정법 과거예요. 얘는 해석을 할 때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만약 알았다면 안다면 내가 만약 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제는 과거 시제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뭐 의미라고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얘 구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시제 쓰고 주절에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거 넷 중에 하나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 과거 완료는 그럼 뭐냐? 과거 완료는 had pp를 쓴다 이거예요. had pp. 앞에서는 had pp를 쓰고 주절에서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있죠. 현재 완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는 과거에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너였더라면 if I had been you 내가 너였더라면 나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랬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이거 여기서도 지금 should have pp 나오잖아요. 주어 조동사 과거형에서 뭐 should 들어가고 그 다음에 have pp 나온다고 했죠. 아까 우리 should have pp 아까 했었죠. 그럼 의미가 뭐였어요? 그렇죠. 했어야 했는데 후에나 뭐 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should have pp를 쓰면은 뭐 주어가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였더라면 나는 그랬어야 했는데 너는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이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 수업 레벨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설명이 안 돼 있는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쓸게요. 잘 됐다. 옆에다 쓰면 되겠다. 혼합 가정법이 있죠. 혼합 가정법 첫 번째로.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혼합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시제로 혼합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앞에서 예를 들자면 if I were you I would have finished the work.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가 너라면 나는 과거에 그 일을 끝내놨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죠. 내가 지금의 너라면 지금입니다. 내가 현재 지금의 너라면 나는 과거의 일을 이미 끝내놨을 거야. 내가 너라면 나는 공부를 했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앞에서는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면서 뜻이 현재 의미가 돼요. 근데 뒤에서 주절에서는 현재 완료를 쓰면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을 때처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I wish 가정법이 있고 as if 가정법이 있었죠. 그죠? I wish 가정법. 자, 얘는 어떻게 쓰는 거죠? 얘는 I wish 쓰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면 됩니다. I wish 가정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I wish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쓰면 I wish I were you. I wish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좋을 텐데. 해석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 당연히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했다면,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가 아니야. 이거 얘가 만약에 과거 완료로 쓰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거 I wish가 주절이에요. 얘가 I wish는 지금 시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게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에 따라서 내가 너라면 좋을 텐데 또는 내가 너였더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가 I wish 가정법이었고요. 이때 I 대신에 당연히 주어는 다른 거 다 들어가도 돼요. he도 되고 다른 주어 다 됩니다. 또 wish 자체도 과거 시제로 쓸 수 있어요. I wish도 되고 I wished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 논리적인 개념으로 다가가셔야 된다 이거죠. I wished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바랬다가 돼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가 돼요. 내가 지금의 너라면, 현재 지금 내가 너라면 과거에 좋았을 텐데. 말은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가 많을까요? 내가 과거에 좋았을 텐데, 지금 내가 너라면 과거에 좋았을 텐데.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쓰는 일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똑같은 문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I wish I had been you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I wish I had been you. 내가 너였더라면 좋을 텐데. 과거에 내가 너였더라면 지금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또 wish를 wished로 써도 돼요. I wished I had been you. 내가 너였었더라면 과거에 좋았을 텐데. 요겁니다. 요때는 좀 더 사용할 그런 빈도수가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 if 가정법이 나와요. 자,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랑 과거 완료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as if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뜻을 그냥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 뜻을 아예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너무 많이 사용돼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그럴 거고요. 얘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as if가 나오는 순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 되겠구나. 이걸 그냥 외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I wish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as if를 쓸 때는요. 주절의 시제와 as if를 쓰는 그 가정법의 시제가 서로 다르냐 일치하냐 아니면 차이가 나냐 이거를 따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보도록 하죠. He talks. 그는 이야기한다. As if he knew the answer. 이런 문장이 있어요. He talks as if he knew the answer. 그는 말한다, 이야기한다. 마치 그가 답을 아는 것처럼. 자, 이럴 때에는 시제가 일치하는 거예요. 얘는 knew를 썼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현재 말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것도 되지만 앞에 나와 있는 talks랑 시제가 일치할 때 그럴 때 new를 써야 됩니다.
시제가 일치해야 돼요. 얘가 현재니까 new는 과거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법을 쓸 때 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순 과거 시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일치성을 따지셔야 돼요.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talked가 되잖아요. he talked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new를 쓸 수가 없어요. He talked as if he knew the answer. 이렇게는 안 됩니다. 마치 지금 아는 것처럼 과거에 얘기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쌤 이야기했었다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시제 불일치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를 had pp로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는 He talked as if he had known the answer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와 관련해서 과거 완료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He talks as if he had known the answer. 이런 문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는 이야기한다. 마치 그가 예전에 과거에 답을 알았던 것처럼 그랬던 것 마냥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썼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시제 불일치성이 일어나죠. talks랑 had pp. 시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할 때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얘가 기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as if 가정법을 우리가 예전에 다른 배웠던 문법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문법책에도 안 나오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책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as if 가정법을 쓰는데요. 이 as if 가정법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에요.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세요. 과거 시제 아니면 과거 완료죠. 근데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다가 as if 현재 또는 현재 완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문법 케이스는 사실 많이 쓰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런 게 자주 종종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얘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이런 문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진짜 문법 매니아들은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도대체 뭐지? 얘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얘가 문법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뜻 차이를 설명해야 되는데 얘는 진짜 미묘한 뜻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talks as if he knows the answer.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는 이야기한다. 마치 그가 답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건데요. 의미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의미 차이는 진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그 문장 속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쓰잖아요. 얘는요. 진짜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자, 설명 드릴게요. 앞에 나온 거랑. 이 첫 번째 문장 He talks as if he knew the answer. 이 문장은요. 과거 시제를 쓰면서 얘는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답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난 몰라요. 화자는 몰라요. 화자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얘가 진짜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아마도 답을 모를 것이다 이거예요. 그는 이야기한다. 마치 답을 아는 것처럼. 속뜻은 답을 모르는 게 나는 분명 생각을 하는데 얘가 답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s if 현재를 쓸 때는 he talks as if he knows the answer를 쓰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는 말을 한다. 마치 그가 진짜 답을 아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거를 또 우리 한글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진짜 답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 이거예요. 의미 차이가 되게 뉘앙스가 미묘하죠. 근데 존재합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거슬린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시고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딱히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어법 문제로 나올 경우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문법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어디서 찾아서 봤냐 하면 구글링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국내 뭐 이제 그런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 같은 데에서 이제 서로 연구하고 이런 데에서 나온 건데요. 그 뜻은 정규 문법 과정에 보통 포함이 잘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명히 누군가는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건 신경 잘 안 쓴다. 안 쓰는 이유는 뭐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궁금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로 아는 경우예요, 얘는. 진짜로 답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도록 할게요. as if를 넘어서서요. 요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데 가정법 미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미래도 문법책에서 우리 본 적 없죠?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미래는요. 대표적으로 should나 또는 were to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he 다 똑같은 예시를 들게 되는데 he talks he talks를 쓰면 안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if 예컨대 if I should 지워야 되죠.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아까 방금까지 계속 he talks를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If I should see him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I w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게 가정법 미래가 됩니다.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이거 조건절 아닌가? 그죠? 이렇게 쓰이면은 조건절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게 조건절이 아니냐면은 이 should 대신에 were to를 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If I were to see hi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were to를 넣잖아요. 이건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쓰면 그럼 가정법 과거 아니냐. 가정법 과거를 쓰려면 뒤에 w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썼죠? will tell you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미래입니다. 가정법 미래예요. 네. 그래서 if I should see him 얘는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입니다. 내가 그를 봐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얘는 언제 쓰냐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쓰고 보통 가정법이 불가능한 일이거나 아니면 현재와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요. 불가능한 거거나 현재와 반대된 게 아니라 예측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낮은 일에 쓰는 겁니다. 얘는. 불가능성은 아니고요. 예측하기 힘들거나 또는 가능성이 낮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때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If I should see him 또는 if I were to see him I will tell you. 야, 그를 보게 된다면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were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같이 붙여줍니다. 얘가 가정법 미래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정법 파트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마스터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여러 번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풀어 보시고요. 제가 틀린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